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우리 정시 원서 접수도 마감됐고 합격자 최초 합 발표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아직 완료는 되진 않았지만 올해 정시의 특이점은 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주요 대학의 경쟁률은 어떤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는지,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수능 최저를 맞추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학교별 경쟁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올해 정시의 특이점 또는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작전이 여전히 치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눈치 작전이 치열해진 것은 그해 수능의 난도가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학년도 수능이 이전과 또 다른 수능이 나온다면 오히려 더 치열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올해 정시 모집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10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을 보시면 분명히 2022학년도에 비해서 890명 정도의 인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소한 고대와 시립대의 인원보다는 증가한 학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정시는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원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수시 2월 인원은 감소했다라는 측면의 특징입니다. 항상 2월 인원이 매우 많이 넘어왔었던 고대의 경우에 2월 인원 감소가 조금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시 모집 인원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2월 되는 인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올해의 경우는 특히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매우 높았던 해였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가면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감소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고대처럼 학교 추천도, 학업 우수형도 조금 더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는 전형이 많은 학교일수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감소폭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4학년도에는 이미 대입 전형 계획에서 예고한 대로 수능 최저가 완화되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이냐면 일단은 고려대 학업우수형이 지금 그렇게 최저가 완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학교 추천 교과형, 성균관대 교과형, 그 다음에 중앙대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가 완화된다라고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수능 최저가 완화되는 것과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고 낮아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완화된다고 입결이 올라간다라는 등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의 상관관계를 조금 더 고려하셔서 전략을 짜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대학의 올해 경쟁률은 좀 어땠는지 한번 학교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서울대죠. 자, 올해 서울대 탑3 경쟁률은 인류학, 아동가족학, 언론정보학 이렇게 세 개과가 가장 경쟁률이 높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류학과나 아동가족학은 마감 지점 경쟁률이 가장 낮았었던 과였는데 폭발을 하죠. 이것만 보시면 가장 낮은 과는 피해야 돼 이렇게 폭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만 갖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가장 낮은 과가 낮게 끝나기도 하고요. 가장 낮은 과가 높게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일 낮은 과는 피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이 경쟁률 컨텐츠를 정시 끝나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서울대의 탑3 경쟁률을 보였던 학과는 농경제, 그 다음에 사회학과, 자유전공학부였습니다. 근데 이 세 개과는 모두 다 올해 3대1 정도의 무난한 경쟁률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올해 가군의 탑3 경쟁률은 약학과, 실내건축, 인공지능 이렇게 세 개과가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탑3에 있었던 게 인공지능입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시대와 맞물려서 인공지능이나 AI와 관련된 학과들은 계속 경쟁률이 약간 높은 채로 마무리되는 추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탑3였던 도거동문, 그 다음에 지구시스템과학, 인공지능 중 인공지능을 제한 나머지 두 개 학과는 무난한 경쟁률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군 고려대의 탑3 경쟁률은 차세대 통신, 중어중문, 반도체공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탑3였었던 국제학부, 지리교육과 중어중문 중에 중어중문은 다시 높았고요. 나머지 두 개과 중에 국제학부는 올해 정시로 모집하지 않아서 저희가 비교할 수는 없고 지리교육과는 3.21대 1로 무난한 경쟁률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균관대는 가군과 나군에서 분리선발합니다. 가군에서 일단 경쟁률이 높았었던 과는 글로벌 융합, 약학, 글로벌 경제학과였고요. 나군은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 소프트웨어 학과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자, 글로벌 융합학부 지금 최종 경쟁률 보면 15대 1. 이거 실어야 일을 실 텐데 작년에 20대 1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명, 올해는 2명 뽑았으니까 인원 자체가 워낙 적기도 하고 학부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은 것도 그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학년도에서는 글로벌 융합학부가 모집 인원이 10명으로 증가하니까 경쟁률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군에 있는 글로벌 경영하고 글로벌 리더는 작년에도 탑3 경쟁률에 있었던 1, 2위 학과였고요. 그 인기가 여전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경쟁률이 좀 같이 높았었던 건축학과는 올해 미선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할 수는 없고 사회과학 계열은 비교적 무난한 경쟁률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서강대는 저도 보고 놀랐었습니다. 자, 탑3 학과가 모두 다 자연계열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그냥 빡빡빡 1, 2, 3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공이나 인공지능은 서강대에서 올해 신설된 학과이고요. 시스템 반도체공은 계약학과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계약학과의 인기가 서강대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탑3에 있었던 화공생명공이나 전자공은 5대1에서 6대1 사이의 평균 경쟁률로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는 성균관대와 더불어 가군과 나군으로 분할 모집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가군의 탑3 경쟁률은 사학, 교육공학, 철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낮았었던 교육공학이 가장 높은 과 중에 하나로 끝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학이나 교육공학이나 철학은 모두 다 인문계에서 약간 하위권 학과로 분류가 됩니다. 이 학과의 경쟁률이 높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친화를 한 친구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경쟁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돼버리면 입결에서 이러한 하위권 학과가 상위권 학과보다 높게 끝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나군은 반도체공, 에너지공, 미래자동차, 다이아몬드 세븐 학과로 장학금의 혜택이 전액 주어지는 대표적인 학과들인데 간판 학과들인데 나군의 가장 핵심 학과들이 모두 다 인기가 있었다. 작년에 한양대 가나군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국제학부, 생명공, 자원환경공,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올해 비교적 무난한 경쟁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가군, 나군, 그리고 다군 모든 군에 분할 모집하는 학교입니다. 가나군을 일단 먼저 보면 중앙대 가군 올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러시아어문, 산업보안, 독일어문이었고요. 나군은 정치국제, 도시시스템공, 사회복지학과가 탑3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집 인원이 500명 이상 증가를 했고 2022학년도는 학부로 뽑았다면 그거를 모두 다 쪼개서 학과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전은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치학의 몇 개 학과를 제외하고 일반 대학 중에서는 다군에서 가장 높은 데가 중앙대입니다. 그거는 문과도 이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률은 높고요. 항상 충원률은 높고요. 항상 폭발이나 펑크는 존재하지 않는 게 중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8번째 대학은 경희대입니다. 일단 가군에 가장 인기 있었던 학과는 약과학과, 한약학과, 중국어학이었고요. 나군에서는 식물환경 신소재, 약학과, 의예과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국어학처럼 경희대 국제 캠퍼스에 있는 제2외국어 학과들은 어떤 게 제일 높은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올해는 중국어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대와 더불어 가나다군을 모두 다 선발하는 한국외대입니다. 가군에 가장 높았던 과는 태국어과, 중국어 교육, 독일어 교육 순으로 나타났고요. 나군은 네덜란드어, 융합 일본 지역, 이탈리아어 순위로 경쟁률이 높게 마무리가
B가 됐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는 어문대학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외대이 좀 비교적 낮다고 하는 과들이 높은 거는 그냥 항상 좀 있는 일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는 다군에 딱 경영학 하나 모집 선발합니다. 자, 특이한 점은 작년에 비해서 외대 경영학을 지원한 친구들이 한 150명 정도가 줄어들고 오히려 건대도 문과 계열은 딱 한 개 과가 다군에 있는데 건대 미디어가 100명 이상 늘어나 있는 걸로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외대 경영보다는 오히려 건대 미디어 쪽으로 조금 더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대도 역시 가군하고 나군에 분할 모집합니다. 지금 가군에 융합전공, 인공지능, 자유전공이 모두 다 높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가군에서 선발하는 학과가 4개 학과밖에 없고요. 그 4개 학과 중에 3개 학과가 이렇게 경쟁률이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모집 학과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군의 융합전공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 인원은 없었습니다. 수시 2월 인원이 한 명이 넘어와서 모집을 한 거고요. 아무래도 한 명이니까 아이들이 뭐 아니면 도다 라는 심정으로 올해는 좀 경쟁률이 높아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군에서 인기 있었던 학과는 융합 응용화학, 철학, 도시사회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경쟁률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올해 정시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첫 번째는 수능 난이도에 따라 아이들이 몰리는 구간이 달라요. 몰리는 점수대가 존재합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서성안에서 중경외시 라인의 구간이 가장 몰렸기 때문에 요 라인의 예측이 대단히 어려웠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건동홍숙부터 국숭세단, 광운하고 서울과기 요 라인이 가장 몰려 있었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능의 난도, 특히 국어 수학의 난도에 따라서 어떤 점수대가 가장 몰려있느냐, 그 구간이 어디냐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올해는 이러했다. 주요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에서 보면 올해는 대부분 하향이나 안정 지원이 조금 더 대세였다. 서울대, 연대가 12월 31일 날 마감을 했는데 그 두 대학이 워낙 낮은 경쟁률로 끝났고요. 의치 약한수도 예전만큼 경쟁률이 폭발하지는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수대 아이들이 좀 더 아래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좀 더 아래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는 성향이 심했다. 그러니까 몰리는 게 이 구간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는 통합 지원, 또는 우리가 이것을 교차 지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교차 지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약간 낮거나 아니면 그냥 비슷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계열 친구들은 문이과를 모두 다 합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취했다. 그 성향은 내년에도 지속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주요 10개 대학에서 확인한 바는 작년에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올해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끝난 패턴을 보였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학과 지원을 할 때 딱 3개, 전년도 입결, 그 다음에 마감 지정 경쟁률, 그 다음에 전년도 최종 경쟁률을 기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시 경쟁률에 대해서는 2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파이널 경쟁률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낮은 거 피했는데 가장 낮은 게 가장 낮게 끝날 수도 있고요. 가장 높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 가장 높게 경쟁률이 끝났다고 그 학과의 입결이 높게 끝날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케이스를 가지고 무슨 말이나 할 수 있는 게 경쟁률과 입결의 상관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작년에 5대1인데 올해 20대1이 됐어. 이 정도로 미친 듯이 폭발한 게 아니라면 저는 그 경쟁률 자체로 입결을 논할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파이널 경쟁률보다는 D-1 경쟁률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저는 D-1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에 실은 좀 더 가깝다라고 보고요. 그 경쟁률이 비례해서 최종 경쟁률이 나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쟁률을 보고 쓰라고 권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시 경쟁률을 비롯해서 정시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의 견해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정시에 대해서도 여러 카더라가 좀 많기 때문에 견해는 진짜 견해일 뿐 그것을 100% 팩트라고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아이의 성적에 딱 적합하게 원하는 대학을 보낼 수 있으니 모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셔서 결국 판단은 나와 내 아이가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앞으로 2024 수시, 그 다음에 2024 정시,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시작이 오늘은 첫 스타트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정보, 그리고 저의 견해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